엄마, 이거 교통비로 써. 엄마, 찜질방 가세요. 손님 재우기가 좀 그래서요. 엄마, 찜질방 가세요. 손님 재우기가 좀 그래서요. 10,000원짜리 2장. 그게 친정 엄마한테 내민 전부였습니다. 30년을 비닐하우스에서 흙파며 살아온 여자. 그 돈으로 3딸 키우고 시집 보내고 손주 학원비까지 댔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빈털터리가 되자 첫째는 하루만 자고 나가래요. 둘째는 찜질방 가래요. 아, 근데요. 이 여자 통장에 50억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암 3기였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일부러 빈털터리인 척했을까요? 그리고 1년 뒤 그 50억은 누구한테 갔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시골 마을. 새벽 5시 비닐하우스 세 동에 불이 켜졌습니다. 녹슨 경운기 옆에 말순이네 농장이라고 페인트로 쓴 팻말이 서 있었고 그 앞에서 허리 굽은 여자가 호스를 끌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68, 38배 남편과 함께 이 땅을 샀습니다. 빚내서 산 땅이었습니다. 처음엔 논농사를 했는데 돈이 안 돼서 비닐하우스로 바꿨습니다. 상추, 깻잎, 쑥갓.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8년 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3년을 병원에서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3년 동안 병원비가 빠져나갔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땅 팔까 고민도 했는데 팔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혼자였습니다. 농번기엔 동네 아주머니들 불러다 품삯 주고 일 시켰습니다. 하루 8만 원. 평소엔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버텼습니다. 등이 굽고 손이 거칠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남는 돈은 딸들한테 보냈습니다. 그게 말순의 삶이었습니다. 딸은 셋이었습니다. 첫째 미경, 공무원이랑 결혼해서 세종시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중앙부처 5급 사무관이고 미경은 영어학원을 운영했습니다. 둘 다 벌이가 괜찮았습니다. 결혼할 때 말순이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건강했고 농사도 잘 됐습니다. 빚을 내긴 했는데 갚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정숙, 중견기업 과장이랑 결혼해서 분당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회사에 다녔고 아이 둘의 중형 아파트에 SUV까지. 겉보기엔 부족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말순이 4천만 원을 줬습니다. 첫째보다 좀 적었는데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막내 영희, 고등학교 동창 재호랑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영희가 결혼할 때는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말순은 겨우 2천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영희는 그 돈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고마워. 언니들처럼 안 해줘도 돼. 나 알아서 잘 살게. 말순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안해서요. 재호는 물류회사에 다녔습니다.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권고사직 당했고 지금은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생활. 힘들었는데 불평 없이 일했습니다. 둘은 서울 외곽의 좁은 빌라에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미경이랑 정숙은 막내 볼 때마다 수군댔습니다. 쟤는 왜 하필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고생이야. 그러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말수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속이 쓰렸습니다. 막내한테 제일 적게 줬으니까. 그게 부끄러웠으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째랑 둘째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카톡 보내면 읽고 답이 없었습니다. 전화하면 바쁘다고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막내만 달랐습니다. 영희는 2주에 한 번씩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반일 돕고 저녁 해먹고 막차 버스 타고 돌아갔습니다. 재호도 같이 왔습니다. 사위는 말없이 하우스 비닐 손보고 퇴비포대 나르고 경운기 시동 안 걸리면 고쳐줬습니다. 말순이 용돈 주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이거 아끼셔야죠. 말순은 그 사위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H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 말순의 땅 2,800평이 보상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평당 180만 원. 계산하니 50억이 넘었습니다. 말순은 얼떨떨했습니다. 평생 상추 한 단 2,000원 받으며 살았는데 50억이라니. 근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말순은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들어 속이 자주 쓰리고 밥맛이 없고 살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내시경을 했습니다. 의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김말순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암입니다. 3기요. 말순은 멍했습니다. 수술은 가능한데 전이 여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50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날 밤 말수는 딸들한테 전화해 볼까 했습니다. 아프다고. 엄마 암이래. 그렇게 말해볼까 했습니다. 근데 손이 안 갔습니다. 작년 추석 때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말순이 감기로 며칠 앓았습니다. 첫째한테 전화했더니 엄마 병원 가봐. 나 지금 바빠 그러고 끊었습니다. 둘째도 비슷했습니다. 약 먹어 엄마. 나중에 연락할게. 막내만 그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죽 끓여주고 병원 데려가고 약 챙겨놓고 갔습니다. 그때 말순이 생각했습니다. 감기인데도 그랬는데 암이라고 하면 뭐가 달라질까? 갑자기 관심 가지겠지. 근데 그게 나한테 관심인 건지 내 돈한테 관심인 건지 어떻게 알아? 며칠을 그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늙은이가 되면 그때도 나를 챙길까? 보상금 받는다는 얘기 안 하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고 그래도 나를 받아줄 자식이 있을까? 돈 있을 때만 찾는 자식인지 없어도 찾는 자식인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 말수는 LH 직원한테 연락했습니다. 계약은 할게요. 근데 딸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바지, 색바랜 갈색 점퍼, 손때 묻은 청가방, 거울을 봤습니다. 진짜 쫓겨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게 바로 말순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은 첫째 미경한테 전화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내일 세종시 가려고 하는데 하룻밤만 자고 가도 되겠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신도시 보상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가서 얘기할게.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와. 말수는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3시간.
창밖으로 논밭이 지나가고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창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종시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경비실에서 딸 이름을 댔습니다. 18층 김미경 씨요? 잠시만요. 경비원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 복도에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 눈이 어머니를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낡은 옷, 흙 묻은 운동화, 허름한 가방. 미경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입고 왔어? 말수는 대답 안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가죽 소파, 대형 TV, 공기청정기,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말순의 작업복이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위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했는데 눈은 안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거실 한쪽에 앉았습니다. 물 한 잔 안 나왔습니다. 미경이 맞은편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도시 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 LH에서는 평당 100만 원밖에 못 준다는데 난 180은 받아야 한다고 버텼거든. 미경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협의 안 되면 강제 수용 들어간대. 그러면 보상금 반도 못 받고 쫓겨나.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 쓰든가. 말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엄마가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때 안방에서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얼마나 있을 건데? 미경이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미경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좀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자고 가. 근데 있잖아. 다음 주에 시어머니가 오시거든. 그래서 말을 흐렸습니다. 말수는 알아들었습니다. 오래 있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갈게. 아, 내일 바로는 아니고. 며칠은 있어도 되는데 그냥 길게는 좀. 미경이 계속 말을 흐렸습니다. 말수는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일 정수기한테 연락해 볼게. 그날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치킨, 미경은 바쁘다며 자기 방에서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학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수는 거실에서 혼자 치킨을 먹었습니다. 닭다리 하나 집어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서재 겸 창고에서 잤습니다. 좁은 방에 접이식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안 쓰는 방이었습니다. 말수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못 봤네. 방에서 안 나오더라. 다음 날 아침, 말순이 일어났을 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출근해.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 미경. 말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빵 한 봉지랑 딸기잼이 있었습니다. 밥 한 끼 안 해주는구나. 말수는 식빵을 안 먹었습니다. 가방 챙겨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 신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뭔가 두고 온 게 있는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나 지갑 두고 왔어. 미경이 거실로 가서 지갑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벌써 가? 갈게.
미경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권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교통비. 말수는 그 돈을 받습니다. 됐다. 괜히 그러지 말고 받아. 필요 없어. 말수는 신발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미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수기한테도 연락해봐. 거긴 분당이라 서울 가깝잖아. 말수는 대답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입에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네 진심이구나. 분당으로 가는 버스 안. 말수는 둘째 정숙한테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엄마야. 분당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잠깐 볼 수 있을까? 갑자기 무슨 일이야? 가서 얘기할게.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야 해. 오후 늦게 집 근처에서 잠깐 보자. 그래. 말수는 분당의 한 커피숍에서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깨끗한 옷, 좋은 가방, 반짝이는 신발. 말수는 자기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저녁 6시 정숙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정문 앞 투썸와. 말수는 커피숍을 나와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정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근데 정숙은 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채로 손짓만 했습니다. 말순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어머니를 훑어봤습니다. 미경이랑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입고 다녀? 사람들이 보잖아. 말수는 대답 안 했습니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경 언니한테 연락 왔어. 보상 협의 결렬됐다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말순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제 수용 들어가면 돈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정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혹시 급하면. 엄마, 나도 지금 힘들어. 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400이야. 남편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 나와서 신경 곤두서 있고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오셔서 잔소리하고. 말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집은 손님 재우기가 좀 그래. 시어머니 눈치도 있고. 손님.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디로 가면 되겠니? 정숙이 폰을 꺼냈습니다. 뭔가 검색하더니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근처에 찜질방 괜찮은 데 있어. 24시간이고 깨끗해. 하루 이틀 있으면서 생각 정리해봐. 말수는 그 화면을 봤습니다. 찜질방 사진. 가격 12,000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표정을 안 바꿨습니다. 30년 농사 지으면서 버텨온 사람은 얼굴에 감정을 안 드러내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정숙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거 10,000원짜리 2장이었습니다. 찜질방비. 이거로 해. 말수는 그 돈을 받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그게 둘째가 어머니한테 내민 전부였습니다. 됐다. 나 돈 있어. 말수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뒤에서 정숙이 뭐라고 불렀는데 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면서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둘 다 똑같구나. 그 생각이 들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참았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으니까. 그날 밤 말수는 정숙이 알려준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누워
뒤척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영희도 같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진짜 아무도 없는 거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막내 영희한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서울 왔는데 잠깐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당연하지. 어디야 지금? 내가 마중 나갈까? 말수는 그 말에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미경은 갑자기 라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영희는 어디야? 라고 물었습니다. 와도 되냐고 묻기 전에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은 거였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갈게. 집에 있어. 2시간 뒤 말수는 영인의 빌라 앞에 섰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 벗겨진 벽, 녹슨 난간, 금강 계단.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희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영희가 말순을 껴안았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야위었어? 밥 안 먹었지? 들어와, 빨리. 영희는 어머니 옷을 안 훑어봤습니다. 행색을 안 봤습니다. 얼굴부터 봤습니다. 말수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집안은 좁았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엌은 거실이랑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화분에 물 준 흔적, 가지런히 놓인 신발, 잘 개어진 수건. 가난하지만 정성이 깃든 집이었습니다. 영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아침 먹었어? 먹었어. 거짓말. 입술 다 텄잖아. 잠깐만. 영희는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뚝딱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된장국. 대단한 건 없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들고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래, 엄마? 맛없어? 아니, 맛있어. 말수는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먹었습니다. 영희가 맞은편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지? 얼굴이 안 좋아. 말순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상 협의 결렬, 강제 수용 가능성, 갈 곳이 없다는 것. 영희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지금 어디서 자고 있어?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 미경인에서 잤어. 진짜? 언니가 잘해줬어? 말수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영희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언니가 내보낸 거지? 말수는 여전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영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뭔가를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 언니는? 걔도 똑같이 했구나. 영희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근데 다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지내. 좁지만 방 있어. 내가 거실에서 자면 돼. 그래도 재호한테 미안하잖아. 재우는 당연히 찬성할 거야. 걱정 마. 저녁 때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택배 배송 마치고 온 거였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영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들이 진짜 재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욕이 나올 뻔한 것 같았습니다. 그가 말순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저희 집이 좁아서 죄송한데 방은 있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힘든데.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상관없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결혼도 못했어요. 그때 주신 2천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 맞춘 거예요.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죠. 말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거실에서 영희랑 재호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형편의 엄마까지 모시면 당신 너무 힘들잖아. 영희 목소리였습니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게 얼마인데 내가 배속 몇 개 더 뛰면 되는 거야. 당신은 걱정하지 마. 말수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돈이 없어도 마음을 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열흘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영희네 집에서 지냈습니다. 영희는 아침 저녁으로 밥을 챙겼습니다. 재호는 퇴근하면 어머니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힘들다는 소리 한마디 없었습니다. 말수는 지켜봤습니다. 혹시 표정이 어두워지지는 않는지, 혹시 짐스럽다는 눈빛을 보내지는 않는지 없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영희가 장 보러 나간 사이 말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미경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왜? 보상 협의 어떻게 됐어? 아직이야. 진짜? 아직도? 미경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캐묻는 말투였습니다. 그래. 끊는다. 잠깐 엄마. 나 할 말 있어. 말수는 전화를 안 끊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나 LH에 전화해봤어. 말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김말순 씨 토지 보상 계약 완료됐다고 하더라. 계약금도 이미 입금됐다고. 말수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미경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왜 거짓말한 거야? 협의 결렬됐다고 해놓고 진짜로는 50억 받은 거잖아. 왜 우리한테 숨긴 거야?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알아서 뭐하게. 뭐? 돈 생겼다고 하면 난리칠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말한 거야. 미경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 친자식한테 재산 숨기면서 영희한테만 붙어 있어? 영희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영희가 받아준 거야. 니는 시어머니 온다고 했잖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내일 분당 가서 정숙이랑 같이 영희네 집으로 갈게. 셋이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영희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왔어. 오늘 삼겹살 샀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앉아봐. 할 말 있어. 영희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내일 언니들 온대. 언니들? 갑자기 왜? 보상금 얘기 들은 것 같아. 영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보상금? 무슨 보상금? 말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사실 엄마가 숨긴 게 있어.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이랑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우리 들어가도 돼? 영희가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좁은 거실에 5명이 앉았습니다. 말순, 세 딸, 그리고 재호. 미경이 말순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 얘기 있어. 말해. 보상금 50억 받은 거 다 알아. LH에 확인했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거짓말한 거야? 우리한테 없는 척하면서 왜 영희한테만 와 있어? 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고 싶었어. 뭘? 너희가 진짜인지. 미경 눈이 커졌습니다.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빈손이 되어도 나를 받아줄 자식이 누군지 알고 싶었어. 돈 있을 때만 찾는 자식인지 없어도 찾는 자식인지. 정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한 거야?
친자식을?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시험했어. 미경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 말순이 미경을 봤습니다. 미경아, 엄마가 갈 데 없다고 했을 때 네가 뭘 했어? 시어머니 온다고 했잖아.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미경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순이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아, 니는 뭘 했어? 찜질방 가래. 10,000원 2장 주면서. 엄마가 거지야? 엄마가 거지냐고. 정숙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말순이 영희를 봤습니다. 근데 영희는 달랐어. 이 꼴로 찾아갔는데 문 열자마자 뭐라는 줄 알아? 엄마 왜 이래? 밥 먹었어? 그러더라. 재호도 그랬어. 배송도 뛰겠다고. 힘들다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미경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그때 우리 사정이. 사정? 말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 사정이 있지. 나도 사정이 있어. 말순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 미경이랑 정숙이 봉투를 봤습니다. 말순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위암 3기, 수술 및 항암 치료 필요. 영희가 숨을 삼켰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는데 글자로 보니까 또 달랐습니다. 미경이랑 정숙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언제? 보상금 계약하기 직전에 알았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알고 싶었어. 내가 없어도 울어줄 자식이 누군지. 돈 때문이 아니라 엄마 없어서 울어줄 자식이 있기나 한 건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리가.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던 말 취소 못해. 찜질방 가라고 했던 말, 손님 취급했던 말, 나 다 기억해. 미경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숙도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말순은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희도 내 새끼니까. 미경이랑 정숙 얼굴에 안도가 스쳤습니다. 근데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돈은 달라. 내가 죽을 때 누가 옆에 있었는지 그거 보고 주는 거야.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순이 품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공증받은 유언장이야.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말순이 읽었습니다. 재산의 70%를 막내 영희한테 준다. 나머지 30%는 첫째 미경이랑 둘째 정숙한테 똑같이 나눈다. 미경 얼굴이 굳었습니다. 70%? 영희한테?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도 자식이야. 말순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식 맞지. 근데 내가 빈손일 때 나를 받아준 건 영희뿐이었어. 영희가 잘해줬으니까 엄마도 잘해주는 거야.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그때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재산을 저렇게 나누는 건 싫으면 법대로 해. 말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유류분 있잖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받아. 근데 그 이상은 안 줘.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돈 필요 없어. 엄마 치료가 먼저야. 말순이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네가 돈 때문에 모신 거 아닌 거. 그래서 주는 거야. 미경이랑 정숙은 서로를 봤습니다. 둘 다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야.
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중에 해. 미경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건 끝난 게 아니야. 미경이랑 정숙이 일어나서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영희가 말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말순이 웃었습니다. 괜찮아. 할 말은 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를 3분의 2 절제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영희가 간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밥을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밤새 옆을 지켰습니다. 미경이랑 정숙도 가끔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 사들고 꽃 사들고 얼굴 비추다 갔습니다. 근데 영희처럼 밤새 간병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간병 교대할게. 영희만 고생시킬 순 없잖아.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미경이 이틀간 간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말순이 잠들었다가 깬 적이 있었습니다. 미경이 복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유류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억 기준으로 계산하면. 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간병하러 온 게 아니구나. 법적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러 온 거구나. 며칠 뒤 정숙이 간병을 왔습니다. 정숙도 비슷했습니다. 말순이 자는 줄 알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유언장 효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증 안 받으면 무효야. 아, 공증 받았어? 그럼 뒤집기 어려워. 말순은 다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가 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봐. 말순은 미역국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희야, 어, 너는 왜 여기 있어? 영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당연히 엄마 때문이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영희가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말순이 말했습니다. 언니들 간병하면서 변호사랑 통화하더라. 유류분 어쩌고 유언장 어쩌고. 영희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짜? 다 들었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들 진짜. 말순이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그런 전화 안 하지? 당연하지. 나 돈 필요 없어. 알아. 그래서 주려는 거야. 말순이 베개 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새로 쓴 유언장이야. 영희가 종이를 받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재산의 80%를 니한테, 20%는 언니들한테 유류분으로.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언니들이 더 난리 칠 텐데. 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난리치면 치라고 해. 내 돈이야. 내가 30년 동안 흙 파면서 번 거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어. 영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말순이 웃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는 알겠더라. 돈이 있으면 가짜 효도가 오고 돈이 없으면 진짜 효도가 오더라. 네가 진짜더라. 그래서 네 주는 거야. 영희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오래 살아.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래 살아. 말순은 영희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노력할게. 1년 뒤 말순은 안 죽었습니다. 수술이랑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완치는 아닌데 5년 생존 가능성이 70%라고 했습니다. 영희랑 재호는 경기도 광주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짜리 방 3개, 말순 방도 있었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택배 일을 했습니다.
돈 있으니까 그만둬도 된다고 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힘으로 버는 맛이 있어요. 그건 돈으로 못 사요. 영희는 아파트 상가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말순이네 반찬이라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말순은 가끔 가게에 나와서 손님들이랑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경이랑 정숙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유언장 내용 알고 나서 한 달쯤 지나서 첫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만나자. 만났더니 변호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유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들한테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요. 이걸 고려하셔서 유언장을 다시 쓰시는 게. 말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호사 양반, 내 재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겠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안 되면 법대로 하시고 난 안 받고. 첫째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왜 이래? 우리도 자식이야. 자식 맞지. 근데 내가 갈 데 없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온다고 했잖아. 그건 잊었어? 첫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경이랑 정숙은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다. 막내한테 세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수는 법정에 직접 나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김말순 씨, 이 유언장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 맞습니까?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재산을 나누셨습니까? 말순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되어서 딸들을 찾아갔습니다. 첫째는 하루 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찜질방 가라고 했습니다. 막내만 받아줬습니다. 열흘 동안 밥 해주고 챙겨주고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진심 알아본 자식한테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재판 결과 유언장은 유효했습니다. 미경이랑 정숙은 유류분만 받았습니다. 둘이 합쳐서 10억 정도.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습니다. 어머니 병문안도 안 왔습니다. 말수는 슬펐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근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순이 베란다에서 해 지는 거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옆에 왔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 말순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남을까 싶더라. 뭐가 남는데?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결국 내 편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밖에 안 남아. 말순은 영희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있어서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나 진짜 외롭게 죽을 뻔했어. 영희가 어머니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딸이어서 다행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흙이랑 같이 살아온 여자. 세 딸 중 한 명한테서만 진심을 받은 여자. 그 여자는 지금 행복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돈 아닙니다. 좋은데 모셔다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요. 전화해서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입니다. 명절 아니어도 한 번씩 얼굴 보러 오는 겁니다.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물어봐 주는 겁니다. 그게 50억보다 큽니다. 진짜로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무엇을 보고 있나요? 주머니입니까? 얼굴입니까? 오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